경남도 내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가 진입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는 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지 17년째 경남에서는 시행 사례가 한 건도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소방차 진입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 처분이 강화됩니다. 오늘 소방법 강화 시행 결정의 배경과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도 정책연구소 단디의 유진상 소장 나오셨고요.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남기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소방 활동을 방해할 때 차량을 강제할 수 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소방기본법상에 이제 소방 활동을 위해서 이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었을 때 이제 소방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된 차량에 의해서 진입을 못할 경우 그 주정차된 차량을 이동이나 제거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 활동을 위해서 특히 뭐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강제 이행을 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얼마 전이죠 또 김해시 동상동에서 해당 훈련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을 진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해시 동상동이 유명한 곳입니다. 구도심인데 연간 화재가 뭐 7, 80건, 그다음에 구급이 700건, 그리고 구조가 뭐 150건 정도 일어나는 곳인데 소방 활동이 굉장히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종의 홍보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구도심이라서 여기 보면 도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데 일단 폭이 좁고 그리고 꾸불꾸불한 길이 많아서 거기에 불법 주차 한두 대만 해도 아예 그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훈련을 했냐면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소방 차대 차로 그러니까 소방차로 다른 차를 밀쳐내서 진입 통로를 확보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가 돼 있으면 그냥 강제로 문을 개방하든지 아니면 창문을 깨가지고 호스만 이렇게 빼내는 그런 훈련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주민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주민들도 되게 많았고요. 아무튼 이 상황은 이제 불법 주차든 합법 주차든 긴박한 상황에 따라서는 법으로 허용 가능한 걸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위력 그다음 홍보였고 소방법에 따르면 이제 합법 주차면 소방 당국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주차에 대한 손괴 보상을 해주고 만약에 불법 주차면 일절 보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든 타임이 7분이거든요. 7분 안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를 한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수준의 소방훈련은 이제 굉장히 위험을 동반할 수도 있거든요. 파편이 튀거나 시민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서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한 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고 최근 또 며칠 전에 마산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또 시민하고 같이 했어요. 우리 그 보통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길을 터주는 데는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혀서 위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 양쪽 비교를 분석을 해서 불법 주정차 제어하는 데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또 이번에 훈련이 도민들의 인식 변화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훈련에 앞서서 짚어봐야 할 것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차량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했던 거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남에서는 시행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법상에는 분명히 제거를 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는 법령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일절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법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나 뭐 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역에 이제 손실보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 시도에서나 아니면 소방청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실제 이런 조치를 했을 때 소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소방관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보통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합법적으로 이런 걸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민사로서 또 소송을 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소방관들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근무 시간에 이제 근무하고 또 남은 시간 또 법정 가서 그런 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방관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면책 조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소송을 걸면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방관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이번 김해시 해당 훈련이 아주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의 법을 좀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을 하죠. 특히 이제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인식이 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법이 좀 더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많은 부담감들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각 시도별로 이런 퍼포먼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인식을 좀 개선시켜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더 인식시켜주는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이 소방법이 강화가 됐다는 건 그만큼 경남 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화재 진압에 그동안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통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이제 경남에서 불법 주차로 인해서 화재 출동이 늦어진 사례가 140여 건. 한 해 평균 15건이 불법 주차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고, 골든타임 지키지 못하면 수많은 생명들이 순식간에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경남 지역 불법 주정차가 또 많은 이유가 지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난방송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경상남도는 산이 많고 평야가 좀 짧습니다. 뭐 전라도하고 비교를 하자면 평야가 유난히 짧아서 산에서 해안으로 따라서 이제 발달한 대형 도시가 되게 많아요. 해안변에 산이 있고 바로 이제 그래서 도시 이제 평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등고선이나 해안선을 따라서 도시가 발전을 하니까 직선형 도로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열악한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불법 주차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도시재생 연구나 평가를 다니다 보면 소방차가 아예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 설령 소방차 진입 불가하더라도 이제 사실은 소방관들이 2~3명이 소방 호스라도 들고 뛰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너무 많은데 심지어 그런 곳에까지 이제 불법 주차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열악한 환경들이 경상남도 유난히 많은데 사실 그 정도 되면 소방 활동이 아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훈련 역시 이제 강제 처분보다는 불법 주차를 줄이기 위한 홍보 목적이 좀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야간에 불법 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야간에 그 고충을 호소하는 게 이제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인근에 특히 이제 불법 주차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소방 통로 확보 그리고 주정차 금지 문화는 이제 매우 중요하고 이건 시민 의식에 관련된 거고 행정에서도 소방관들이 좀 이게 능동적으로 뭔가 대처할 수 있도록 소송 전담 어떤 그런 걸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안심하고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또 불법 주정차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화재 진압을 하는 소방관들에게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제 처분하겠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과연 현실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건물이나 도시 설계를 할 때 하는 항상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한테 차를 운전해가지고 현관 앞까지 또는 거실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누구든지 다 그걸 선택할 거라는 이야기하고 관광지 갔다가 한 100m 걸어갔는데 볼거리가 안 나타나면 다시 되돌아가서 차 끌고 갈 거다 하는 우스갯소리 많이 하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인식이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시민 의식이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걷는 거 싫어하고 예. 어떻게든 최대한 차를 집 가까이 가지고 가려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강하게 자리매김해 있다 보니까 저게 쉽게 바뀌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최근 도심 도로 제한 속도를 60에서 50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이후에 시민들 설문을 보면 속도가 뭐 줄었는지 어쨌는지 시간이 내가 목적지에 도달한 시간이 길어졌는지 전혀 의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자주 접하다 보면 그 불편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소방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두드려 줘야 되고요. 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이 법 바뀐 지 17년인데 17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방관들은 17년 동안 거의 내가 마음대로 못한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쪽 시민의식과 바꿔주는 거하고 소방관들에게 의욕을 고취시켜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양쪽을 다 지금 시도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서서 남기훈 교수님께서도 소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했다가 소방관이 실제로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까? 뭐 직접적인 이런 주정차 문제를 좀 언급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좀 이렇게 전반적인 소방관들이 소방 활동을 하면서 주정차 문제도 포함을 해서 소송 관련된 문제를 좀 언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 활동을 하면은 우선순위는 일단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물들이 파손이 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정 집에 이제 문을 강제로 이제 연다든지 하면서 기물들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방을 활동을 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지만 그 이후에 집 주인이라든지 뭐 시설물의 주인들이 소송을 겁니다. 왜 우리 문을 부셨냐?라든지 특히 뭐 문을 부신 문제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벌집을 치우러 갔는데 제거하러 갔는데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보통 태우거나 아니면 얼립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이제 나무에 손상을 입었다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방관들이 그런 업무에 이제 소송을 걸리게 되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소방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소방관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개인 사비를 턴다든지 가서 이제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죠. 소방 활동이 자체가. 특히 이제 문을 열고 빨리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소방관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신고를 받고 위험 상황이 있다는 걸.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소방서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본부별로 이제 변호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단 뭐 몇 분만 가지고 이 부분을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방관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단적으로는 뭐 구급차에서 갑자기 수치자가 뛰어내려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소방관한테 소송이 바로 들어왔죠. 그러면 소방관은 개인 사비로 그 법정 싸움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을 해가면서 거의 뭐 파산 지경에 이르고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실제 소방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을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 소방 활동이 생각보다 더 제약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강제 처분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해외의 경우를 봤을 때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소방차로 밀어버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 해외 사례가 맞는지 또 그러면 해외 처분당한 차에 대한 보상이나 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많이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제천 화재라든지 뭐 밀양 화재, 대형 화재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해외에는 좀 더 틀리구나라는 걸 이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소방관들이 그런 활동을 했을 때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면책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활동에 제약을 안 받는 거죠. 그러면 면책 조항이 있다는 건 내가 소방 활동을 해서 이게 파손을 했지만 나에겐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거죠. 뭐 불법 주정차였다면 보상을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주차를 했지만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제거를 해야 될 경우에는 파손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 부분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그런 활동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특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주택가 같은 경우는 아예 주차를 전면 금지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좀 더 개선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해외 사례를 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유진상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 처분을 강행해야 한다, 아니면 숙려 기간을 좀 가져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려 기간은 17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예, 그렇군요. 더 강력하게 강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좀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3년 전에 서울 시민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에도 되느냐 마느냐 했더니 98%가 압도적인 숫자로 자기 차량도 좋으니까 파손해도 좋다, 이렇게 설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처음 들어보셨죠? 예. 이런 통계나 시민들의 지지를 홍보하고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모멘텀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 조사 따로, 홍보 따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아쉽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차량이 사람보다 대접받는 문화가 지배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소방법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보행자 우선되는 문화, 아까 영국의 케이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택가에는 아예 차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정책을 이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행복지수가 높은 어떤 나라에서도 차를 사람보다 우선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불법 정차 그 구간이 사실은 뭐냐면 보행 공간이에요. 대부분 보행 공간인데 소방차는 잠깐 들어와서 설 수 있게 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설 공간에 여러분들 차를 이제 놓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초였죠. 지난 2월에 소방청이 3개 전략과 또 8개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강제 처분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주정차 강제 처분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소송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방청에서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이런 강제 처분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와 함께 또 같이 잘 좀 발표를 이루어진 게 뭐냐면 실제 이런 부분의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소방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때 분명히 소방관들한테 이런 부담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방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좀 의지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강제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행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한 75%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면 그럼 어떤 걸 개선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이런 전담부서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고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소방청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좀 적극적으로 소송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소방관들의 면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법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면책동을 정확하게 주겠다. 그런 명확한 기준과 정책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해결되면서 주정차 문제에 대한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조치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셔서 도민들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주정차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하셨을 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는 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신다 그러면 불법 주정차를 안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아니면 내 이웃이 이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사고를 입고 사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경남도 정책자문단 유진상 교수와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남기훈 교수와 함께 소방차 진입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강화 조치에 대한 내용과 도민들에게 필요한 인식 변화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은 있었지만 지금껏 무용지물이라 효과를 내지 못했던 불법 주정차 강제 처분이 앞으로는 화재로 인한 소중한 인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